반면에 다른 G7 국가들의 상황은 대조적입니다. 독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침체에 빠졌고, 일본은 엔화 약세와 구조적 성장 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유증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탈리아, 프랑스도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G7 밖에서도 중국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신흥국들이 고금리와 부채 부담으로 고전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의 영향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추세는 단기간에 역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는 곧 글로벌 경제의 미국 의존도가 한층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공약한 전 방위적인 관세 정책이 앞으로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 질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최소 60%, 기타 국가들에 대해서도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발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 1기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미국의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과 맞물려서 관세 부과가 단순히 교역 비용 상승을 넘어서 글로벌 생산기지의 지리적 재배치, 산업구조의 재편, 나아가서는 각국의 산업정책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가 중국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미국 관세 정책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관계의 비대칭성은 특히 유럽 경제의 핵심인 독일에서 두드러집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국산 LNG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대선 승리 직후 투자자들의 매수 포지션이 기록적으로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사가 시행한 월간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선 직후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미국 주식 비중 확대 포지션은 29%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대선 직전에 10%에서 약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비중 확대 포지션이 2013년 8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트럼프 당선인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소형주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마이클 하트넷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투자 전략가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펀드 매니저 중 35%가 소형주가 대형주를 상회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응답을 했다면서, 이는 펀드 매니저들의 소형주에 대한 인식이 2021년 2월 이후 가장 개선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설문은 매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매니저와 뮤추얼 펀드 매니저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비롯해서 또 내일 밤에 나오는 PPI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의 매파적 발언도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못하게 상승하면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다음 달 한 번 남았습니다.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음 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 37.9%로 상승했습니다. 0.25% 인하 확률은 62.1%로 어제 마감 무렵 대비 3%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다음 달에 한 번 남았는데 기준금리 동결될 확률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원화로 투자 중인 미국 대표 ETF죠. 타이거 미국 S&P 500의 시가총액 이미 5조를 넘어서서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조 4,600억 원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 중에서 1위이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4조를 넘어선 4조 338억 원으로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 5조를 넘었고 드디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도 4조를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 3조가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인데 3조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2조 9,390억. 당연히 5조 넘고 나스닥 100 4조 넘듯이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3조 넘어갈 것입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 수급을 보면 개인은 이달 들어서 타이거 미국 S&P 500 시가총액 1등이죠. 93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운용사의 S&P 500 ETF들이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꼭 타이거 미국 S&P뿐만이 아니죠. S&P 500을 따르는 똑같은 지수를 따르는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타이거뿐만 아니라 코덱스도 있고 에이스도 있고 각 운용사의 S&P 500 ETF가 다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수익률 1배 혹은 2배 레버리지도 있죠. 미국 나스닥 100 ETF들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대표 ETF 두 종목이죠. 패시브 ETF의 대표 S&P 500, 나스닥 100 가장 대표입니다. 올해 들어서 나란히 지금 34%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미국 테크지에 집중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도 있죠. 최근 1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교적 투자 금액이 큰 분들은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대표적으로 S&P 500, SPY, IVV, VOO 보면은 연중으로 똑같습니다. 패시브 ETF는 어느 회사 운영회사든지 다 똑같다는 걸 잘 알고들 계시죠? 26.3% SPY, IVV 블랙록이죠? 26.3% 똑같습니다. 또 뱅가드의 VOO 26.4%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QQQ 조금 더 높아요. 27.4%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1년이나 5년이나 보면 나스닥이 S&P 500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은데 올해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을 5년으로 보면 SPY, IVV, VO가 91%, 92% 나오죠. 5년 투자 2배가 조금 안 나옵니다. 반면에 QQQ는 나스닥 100, 153%로 5년 투자 2배 반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